자, 오늘 파트는 목적어 파트예요. 목적어 파트. 우리가 이제 주어 같은 경우는 동사 앞에서 끊어줬으면은 주어가 딱 보이잖아, 그지? 동사 앞에서 끊어 읽으면. 근데 목적어는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목적어라고 쓰이는 경우도,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모든 게 목적어인 경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디까지가 목적어인지 정확하게 끊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51번부터 선생님 먼저 해볼게. 자, 여기는 이제 그거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고, 또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데 의미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러죠. 여기는 지금 뭐 try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 하는 거,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 이런 뜻이죠. 자, 그는 자, 이거를 끊어줄 때 이렇게 끊어주면 좋아. tried to locate. 이렇게 끊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끊어주시면. 왜냐면 앞에 이 tried to를 뭐로 보는 게 좋냐면 얘를 하나의 조동사로 보는 거예요. 조동사로. 얘를 조동사로 보는 게 조금 더 해석하기가 쉬워서 조동사처럼 해석을 해서 locate에서 끊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는 자, locate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다 라는 뜻이 있죠.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다. 아무튼 그는 찾아내려고 한 거야. 그의 아버지를. 자, 뭐 사이에서 among the sea of heads. 머리가 많다라는 얘기겠죠. the sea of head니까 머리가 많아. 즉 의역을 좀 하면 인파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파 사이에서 그의 아빠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but he couldn't. 그러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됐나요? 많이 어렵진 않았으니까. 그 다음 넘어갑시다. 52번. 여기부터는 같이 또 해보자. 상영이부터 할까?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가족을 몇몇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것을 요구한다. 자, 이러한 제안을 승낙하는 것, 승인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이런 얘기죠. 주어가 동명사 구로 나왔고, 자, require라는 동사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 require가, 자,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5형식 문장으로 쓰이면, 이때 목적격 보어에 투부정사가 와요. 투부정사가. require는. 그런데 이제, require가 그냥 3형식 동사로 뒤에 바로 목적어가 올 때는 목적어가 이렇게 올 때는 여기에는 ing가 옵니다. ing.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해주면 좋아. 얘는 요청하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좋고, 요청하다. 얘는 뭐 필요로 하다. 라고 해석해주면 좀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뭐를 필요로 할 것이다. 뭐를 moving my family across several states. 그러니까 몇 개의 주를 넘어가는 그런 이사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몇 개의 주를 넘어서 이사를 해야 하는 걸 필요할지도 모른다. 필요로 할 것이다. 됐나요? 53번. 서윤이? 자, 상어에 대한 공포죠. 상어에 대한 공포는 자, 이거 저번에도 했었는데 keep A from ing예요. 그래서 A를 ing 하지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keep, 뭐 stop, prevent 또 여러 가지 단어들로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그래서 많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테스트, 시험해보지 못한 거야. 뭐를? 바닷물을. 그러니까 수영장에서만 수영을 하는 거죠. 상어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4번 갑시다. 유빈이?
자, 잘했어요. 우리는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는 거죠. estimate가 평가고, over가 위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과대평가한다. 뭐를? 자, 위험 요소를. 자, 여기 of ing 동그라미 칠게요. of ing. of ing. 그리고 앞에 이렇게 추상명사가 나오는 경우. 추상명사라는 것은 다시 눈에 안 보이는 명사들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뭐 신념이라던가 믿음이라던가 희망이라던가 이런 것들. 추상명사가 나오고 of ing가 나오면 얘는 동격이에요. 동격. 그래서 뭐뭐가 된다는 위험 요소를 이런 얘기죠. 뭐뭐가 된다는 위험 요소를. 자, 뭐가 되는 거냐면 피해자가 되는 거지. 뭐에? 비행기 사고와 자동차 사고와 뭐 살인이라는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그런 위험 요소를 과대평가한대요. 알겠죠? 자, 55번. 성호? 미안. 성호? 젊은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것에 분양대하지 말고 오늘 보호라고 제안합니다. 자, 여기 55번의 별표 한번 칩시다. 55번의 별표. 55번의 별표. 우리 저번에 suggest 나왔을 때 뭐 시사하다, 나타내다, 보여주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근데 suggest가 제안하다라고 쓰일 때 특히나 자, 주장, 요구, 명령, 제안. 자, 이런 동사들이 왔을 때 뒤에 대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여기에 should가 와야 돼. should가. 근데 should가 와서 어떻게 하냐면 생략이 돼버려. 생략. 알겠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죠. 원형이. should 뒤에는. 그래서 여긴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동사 원형이. 그래서 지금 여기는 사실 그렇게 막 티가 안 나지만 사실은 여기에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should.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should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이런 문법 문제가 있는 거야. 자, suggest that 하고 we R을 쓸래? B를 쓸래?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we 다음에 R이 나오는 게 우리한테 좀 익숙하잖아, 그지? 그런데 B가 나올 수 있죠. 왜요?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으면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니까. 알겠어? 그래서 suggest가 제안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should가 생략이 돼서 비동사, 즉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략이 돼서.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안하다니까. 자, 대절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stop wasting. 낭비하는 걸 멈춰야 한다고. 그들의 돈을. 뭐에다가? 불필요한 것들에다가. 그리고 그것을 저축해야 한다라고. 자, stop이 1번이고 start가 2번이죠. 병렬 구조. 돈을 낭비하는 걸 멈추고 저축을 해야 돼 라고 제안을 한대요. 알겠습니까? 뭐 많이 어렵진 않지만 저기 suggest가 제안하다 라고 쓰일 땐 should가 생략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놓읍시다. 넘어갑시다. 자, 56번 민서 한번 해볼래? 양배추가 익었는지 대하여. 네. 자, 여기 보시면 preoccupied라고 있죠? preoccupied. 자, occupy가 무슨 뜻이냐면 occupy가 아세요 혹시? occupy 무슨 뜻인지? 얘가 차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차지하다.
차지하다. 자,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프리라는 거 이게 뭐였죠? 프리? 전에, 그렇지. 이전에, before에 before. 그래서 얘네 두 개가 합쳐져서 preoccupy가 되는 거예요. preoccupy. preoccupy는 그래서 원래 뜻은 이럽니다. preoccupy는 그러니까 먼저 차지하고 있는 거야. 먼저 차지하고 있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선점하다. 선점하다. preoccupy는 선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차지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차지라고 하는 게 정말 물리적인 공간적 의미를 차지하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안 보이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차지하고 있는 거지. 우리 마음속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가 이런 뜻이 있어요. 생각 관련된 생각 등이 뭐 뇌리를 사로잡다 이런 표현을 하죠. 뇌리를 사로잡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걸 선점하다라고 하고요. 추상적으로 우리 마음속, 우리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걸 사로잡다라고 하죠. 뇌리를 사로잡다. 그래서 preoccupied 하면은 얘는 대부분 이제 사로잡힌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사로잡힌. 사로잡힌. 그러니까 우리는 사로잡혀 있대. 뭐에? 자,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죠.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명사 절이 오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양배추가 오버쿡, 그러니까 과하게 익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너무 사로잡혀 있다 이런 얘기야. 그지? 그 사로잡혀 있다라는 말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너무 막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어? 그래서 뭐 이 글은 이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양배추의 상태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 중요하지 않은 거에 사로잡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57번 합시다. 상혁이? 그것들은 공부에 부담되었을 때 그것들은 더 오래 될 수 없었다. 그거 다음에 무엇이? 자, 여기 보면 일단 once라는 건요. 한 번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는 부사로 쓰일 때야. 부사로 쓰일 때. 여기서는 얘가 접속사지. 그래서 얘는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이에요. 일단 뭐뭐 하면 조건을 나타내요. 조건.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뭐뭐 하면. 자, 일단 그들이 seal 밀봉하다예요. 밀봉하다. 뭐를? 봉투를. 그러니까 우리가 봉투에 무언가를 넣고 닫아. 그런 얘기죠. 봉투에 무언가를 넣고 닫으면 자, no longer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야죠. 않는 no longer. 그들은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뭐를? What was inside it. 무엇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를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일단 봉투를 밀봉하고 나면 그들은 더 이상 그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알겠어요? No longer 해석 잘해야 돼요.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 자, 58번. 서윤이? 못했어요. 유빈이? 너의 비판적 기술을 따라서 해변이 가장 좋게 가능해. 자, 너의 비판적인 사고, 그러니까 생각의 기술을 사용해라. 이런 얘기죠. 너의 비판적인 생각의 기술을 사용해라. 뭐 하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자, 뭘 분석하는데? 자, 언제 피드백이 do the most good, 가장 좋을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 피드백이 가장 효과가 있을지, 뭐 가장 이득이 될지.
이런 거를 분석하기 위해 뭐 크리티컬, 비판적인 그런 사고의 기술을 사용하래요. 무슨 얘기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뭐 아무튼 여기도 이제 뭐 투부정사의 목적어로 의문사절 또 왔죠. 우리가 흔히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죠. 간접 의문문. 의문사절이라고 하는데 간접 의문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의문사가 어떤 명사절을 이끄는 그런 모양이라고 보면 되고, 항상 중요한 건 민서야, 항상 중요한 건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하는 어순이 와야 돼요. 주어 동사. 의문사 동사 주어가 아니라. 그리고 얘가 주어 역할을 하니까 그 뒤에 바로 동사가 올 수 있는 거고. 알겠죠? 우리 what은 항상 그 뒤에 뭐가 빠져 있는지 확인하면서 읽자고 했잖아. 그지? 자, 아무튼 뭐 여기도 많이 어렵진 않죠. 59번 갑시다. 그럼 여기를 서연이 갈래? 다시 한번 해볼래? 피카소의 작품은 네, 잘했어요. 자, 챌린지가요, 도전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도전하다가 그냥 이의 제기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많아서 꼭 알아두세요. 이의 제기하다. 다른 뜻을 보여주다 이런 얘기죠. 이의 제기하다. 피카소의 작품은 이의 제기를 한다. 뭐에? 너의 assumption, 가정에.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야, 너 그거 잘못됐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뭐에 대한, 어떻게 장소와 물건들이 사용이 되는지, 공간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 공간과 물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됐나요? 공간과 물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이의 제기한대요. 어렵지 않았고요. 60번 성호야? 해석 못했어? 민서야? 문희즈는 그 그림을 위한 페인트로. 알겠어? 자, 여기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모든 문장이 목적어일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다고. 지금 얘는 자, what부터 어디까지가 목적어냐면 여기까지가 목적어죠. 여기까지가. 어떻게 하냐면 자, use A as B인 거야. 그러니까 A를 B로 사용하다 이런 얘기죠. A를 B로 사용하다. 알겠어? A를 B로 사용하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이 따옴표라고 하는 거 있죠. 따옴표. 이 따옴표. 이 따옴표는 이 문장에서 무슨 의미를 하냐면 이 따옴표는 작가가 재정의한 거예요. 작가가 재정의.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사전적 의미로 쓰지 말라. 그러니까 사전에 나오는 의미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글을 쓴 작가가 다른 걸로 정의를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장이 뭐냐면요. 현대예술가 빅문희즈라는 사람은 그의 주변에 있는 것을 뭐로 사용한대? 그의 그림을 위한 페인트로 사용한대. 이게 만약에 페인트가 그 사전적 의미의 페인트라면 여러분들 페인트 뭔지 알죠? 그 페인트 물 있잖아. 색깔이 있는. 그거에다가 이렇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게 페인트잖아. 그지? 근데 그의 주변에 있는 것을 페인트로 사용해? 그럼 그의 주변엔 다 그 페인트 물로 가득 차 있나?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이건 뭐야? 그의 주변에 있는 그냥 일상적인 물체를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을 한다. 즉 그림에 그냥 뭐 예를 들어 이런 스테이플러를 그림에 이렇게 붙여.
그래서 어떤 그림의 일부가 되게 만들어.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페인트긴 페인트인데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그 페인트가 아니라는 얘기지. 여기서 그냥 뭐 그림의 재료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림의 재료 정도로. 그죠? 근데 이 따옴표가 있는 거는 완벽하게 해석을 해낼 필요는 없어요. 완벽하게 해낼 필요는 없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따옴표를 보면은 그냥 고유명사처럼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고유명사. 왜냐면 이 작가가 따로 정의한 내용이니까 글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이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게 뭘 뜻할까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주긴 해야 되거든. 그런데 뭐 해석을 할 때는 저거를 굳이 뭐 물감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그냥 페인트로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페인트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굳이 물감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단어 하나 잡아봅시다. 요 단어 되게 중요해요. 요 단어. 자, 먼저 자, CO 뭐 이 뒤에 뭐 저렇게 N이 와도 되고 뭐 M이 와도 되고 혹은 뭐 R 이런 것들이 와도 돼요. 그러니까 CO로 시작하는 거는 얘는 1번 together의 뜻이에요. together. CO가요. together라는 뜻입니다. together.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다라는 게 collaborate라고 하죠. collaborate 할 때 이게 CO가 함께고 라보는 그 노동을 말하는 영어 단어 labor죠. labor. 그러니까 일을 함께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협동하다. 또 cooperate라는 게 있죠. cooperate. 그래서 우리가 cooperate이라고 하죠. cooperate. 맞아? 이것도 뭐야? operate가 작동시키다야. 근데 co가 붙어서 함께 작동시키다 이런 뜻이죠. 함께 작동시키다. 이해됐어? 그래서 CO는 일단 첫 번째로 함께라는 뜻이야. 그러면 템포러리의 템포는 뭐냐? 템포는 타임이에요. 타임. 템포가. 그래서 함께 시간을 살아간다 라는 뜻이야. 컨템포러리가. 알겠어? 함께 시간을 살아간다. 그래서 제 원래 뜻은 뭐냐면 동시대의 라는 뜻입니다. 동시대의.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작가가 있고 그 작가와의 동시대의 뭐 라이벌은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컨템포러리가 동시대의 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글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대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현대의 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현대 사람들과, 그러니까 글을 읽는 사람과 동시대라는 뜻이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현대라는 말은 정말 말 그대로 요즘을 얘기하는 거고, 동시대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과거를 좀 뜻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해석이 잘못되면 갑자기 이제 과거 사람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저거를 현대의라고만 해석하면 이상해지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CO로 시작하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 꼭 함께라는 뜻만 있냐? 얘가 또 두 번째로 complete라는 뜻도 있어요. complete. 완전히, completely. 완전히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conform이라는 단어가 있죠. conform. form은 확고한이라는 단어인데 확고한. conform. 완전히 확고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확고하게 하다. 사전에 검색하면 뭐 확인시키다, 확정하다, 뭐 확립하다, 뭐 이렇게 쓰이죠. 결국엔 의미가 뭐야? 이미 굳은 것을 더욱 굳게, 더욱 확실하게 굳히는 거지. 알겠어? 확립하다. 또 이런 게 있죠. convince. 납득시키다야. 납득시키다. convince. 그러면 이것도 뭐야? 완전히 알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납득시키다, 뭐 설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CO가 나오면 함께 혹은 완전히 이런 뜻이야.
근데 결국엔 두 개의 공통된 이미지가 뭐냐면 좀 전체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투게더는 함께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라고 봐도 되겠지, 그지? 완전히 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부를 다 이런 뜻이니까 약간 그런 전체를 아우르는 느낌으로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CO 많이 나오는 또 전미사예요. 아, 미안해. 접두사예요. 자, 이래서 아무튼 contemporary라는 단어 되게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다음. 자, 61번부터는 이제 사형식 수요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나옵니다. 61번 성호 할까? 지금 것은 직원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좋아요. 근데 이제 서로 커넥션, 뭐 유대감을 갖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make connection, 유대감을 갖다. 자, 함께 먹는 것은 자, 준다. 누구에게? 자, employee 하면은 직원이죠. 간접 목적어. 그리고 time to make connection with each other가 다 직접 목적어에 해당이 되죠. 수식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투부정사부터 other까지가 time 수식하죠. 그래서 뭐뭐 하는 시간을 준다. 자, 뭐 하는 시간? 자, make connection. 서로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감을 갖고, 서로 아무튼 계속 친밀감을 갖고,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있죠. 요거. 이로 끝나게 되면은 얘가 당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당한 사람. 이로 끝나면. 그리고 vs 그런 게 있죠. ER이나 뭐 OR로 끝나는 애들은 한 사람이야. 한 사람. 그러니까 뭐뭐를 당한 이런 얘기예요. employee는 고용하다죠. 고용하다. 그럼 고용을 한 사람 하면 employer. 그래서 사장이 되죠. 사장. employee 하면은 고용을 당한 사람이 돼서 직원이 되는 거고요. 그죠? 또 donate라는 단어가 있죠. 뭐죠? 기부하다. 그러면 donor 뭐야? 기부자. donee 하면 뭐야? 기부를 받는 사람. 이런 얘기야. donee 하면은. 또 인터뷰 있죠. 인터뷰. 뭐 면접이라든지 그냥 인터뷰 우리가 흔히 길에서 하는. 그러면 인터뷰이 하면은 뭐야? 질문을 받는 사람이고. 인터뷰어 하면은 면접관이 되겠죠. 면접관. 그죠? 질문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는 뭔가를 당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2번 갈게요. 상혁이. 우리는 너에게 안 되는 것이 기뻤다. 너가 수업료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 좋아요. 자, inform이라는 동사는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절이 나와요. 절. 그래서 뭐뭐라는 사실을 알리다라는 뜻입니다. inform이라는 동사는 뭐뭐에게 뭐뭐라는 사실을 알리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알리게 되어서 기쁜 거예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알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뭐를? 너에게 뭐라는 사실을 너가 받았다고 뭐를? 장학금을. 자, 어떤 장학금? cover는 원래 덮다 이런 뜻이죠. 덮다. 근데 우리가 이 cover라는 단어는 이 덮음으로써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뭐 책임 같은 것을 내가 대신해준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대신해준다. 그러니까 너가 해야 되는 거 잠깐 덮고 그거 내가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cover는 부담하다 정도로 여기서는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부담하다. 대신 내준다 이런 얘기죠. cover, 부담하다. 뭘 부담하는 거야? full tuition, 전액 수업료죠. 수업료. 그러니까 수업료 전액을 부담하는 장학금을 이런 얘기죠.
까지 이렇게. 그래서 수업료 전액을 부담하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라는 걸 너에게 알리게 되어서 참 기뻐. 이런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 inform이라는 동사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직접 목적어 자리엔 대절이 온다라는 거. 자, 63번 합시다. 서윤이. 좋아요. 물어보기에 충분한. 잘했어. 자, 그 직원은 거기 있는 직원은 뭐 이런 얘기겠지. 거기에 있는 직원은 알지 못했다. 뭐를? 충분한 사인 랭귀지 하면 수화죠. 충분한 수화를. 됐죠? 뭐 하기에 충분한, 물어보기에 충분한 이런 얘기죠. enough to가 뭐뭐 할 만큼 충분한, 뭐뭐 하기에 충분한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수화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야. 맞아? 뭘 물어봐? ask Kathy에게 간접 목적어 why 왜 그녀가 울고 있는지. 이게 직접 목적어겠죠? ask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형식 문장으로 많이 쓰는 놈이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ask가 저렇게 뒤에 목적어가 2개 오는 경우가 아니라 ask 뒤에 명사 투부정사가 나와서 오형식으로 쓰일 때, 목적격 보호로 쓰일 때는 이때는 물어보다가 아니라 요청하다예요. 요청하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와야 뭐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고, ask 명사, 투부정사가 나오면 요청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64번이에요. 64번. 이거는 이제 조금 어법적인 설명을 조금 하고 할 건데, 가목적어라고 하죠. 가목적어. 들어보셨나요, 혹시? 가목적어?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뭐냐면, 자, 오형식 문장에서 주어, 동사, 자,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오형식 문장에서 예를 들어볼게. 이 목적어가 대절이 나온다고 해보자. 대절이 나오고, 그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문장이 왔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문장이 왔어요. 이런 문장이. 자, 지금 우리는 선생님이 지금 색깔을 달리 표현을 했기 때문에, 대부터 여기 오라고 써져 있는 것까지가 목적어고, 그 뒤에가 목적격 보어겠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 그냥 자, 주어, 동사,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내가 이렇게 써볼게. 그러면 뭐가 발생할까? 여기서 혼돈이 발생하는 거야. 왜? 얘가, 요 놈이 요렇게인가? 그지? 요렇게인가? 아니면 아까 여기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고 얘한테 영향을 주는 목적격 보어인 건가? 두 가지가 다 해석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헷갈리죠. 맞아요? 헷갈려요. 이 영어라는 언어는 저번에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되게 경제적이라고 했어. 경제적. 그지? 그러니까 되게 뭐 똑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긴 것보단 짧은 걸 선호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언어냐면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언어예요. 뭐라고? 듣는 사람을 배려해.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문장을 쓸 때 듣는 사람 혹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을 발생시키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해요. 최소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장을 이렇게 쓰는 거는 자기네들의 그 목적과 조금 어긋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렇게 쓰면 어려우니까 이 목적어 자리에다가 허수아비 하나 세워놔. 가목적어라는 것을. 그리고 목적격 보호 그대로 두게 하고 요 놈은 어디로 가? 뒤로 가는 거지. 뒤로.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목적어, 진목적어라고 불러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알겠죠? 진목적어 자리에는 이렇게 대절도 나올 수 있고요. 투부정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실험은 자, 그것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make라는 동사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갖는 O형식 문장이라는 걸 알고 있어. O형식 동사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얘네가 하는 역할이 없잖아. 그렇게 되면 그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진짜 목적어가 되는 거고 요 앞에 나오는 for people은 뭐예요?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의미상의 주어. 알겠어? 그래서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실험은 쉽게 만들었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it 해석 안 하고 쉽게 만들었다. 뭐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새로운 생각을. 이해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쉽게 만들었다 라는 문장이 그대로 쓰이면 헷갈리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긴 경우에 뒤로 보내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으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가목적어, 진목적어. 얘도 정말 자주 나오는 문장 패턴이에요. 문장 패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 항상 뭐 어떤 거 나오고 it, 뭐 형용사 to 이렇게 나오면 다 가목적어, 진목적어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서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좋냐면 자주 쓰이는 O형식 동사들이 있어요. 자주 쓰이는 O형식 동사. 특히나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자주 쓰이는 O형식 동사들이 있거든. 대표적으로 make, find, consider. 요 세 가지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뒤에 문장에 얘네 셋이 it, 형용사, 뭐 대절, 뭐 투부정사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건 자동적으로 그냥 가목적어, 진목적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알겠어? 가목적어, 진목적어구나. 그러니까 문법으로서의 어떤 요소도 중요하겠지만요. 문장, 하나의 큰 문장을 우리가 통으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make, find, consider, it, 형용사, that, to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it 해석 안 하고 가목적어고 가목적어. 얘네는 진목적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알겠죠? 이거를 우리가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라고 해요. 사실 가주어, 진주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쓰니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는데 it is 형용사 to, it is 형용사 that 이러면 우리 그냥 가주어, 진주어네? 라고 봐도 바로 이렇게 파악을 한단 말이야. 그것처럼 얘네도 파악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알겠죠? 자, 이게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인데요. 그 이제 65번 밑에 빈 공간 있죠? 뭐 이거를 거기다 적으셨어도 아마 자리가 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가 요거 하나 적어 놓을게요. 요거. 자, take it for granted that 주어동사. 요거 하나 적어 놓을게요. take it for granted that. take it for granted that. take it for granted that. 자, 얘는 그냥 암기하세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먼저 얘는 어떤 식으로 문장이 쓰였냐면 가목적어고요. 진목적어예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알겠지? 가목적어, 진목적어. 그리고 grant라는 동사는 grant가 동사로 부여하다, 수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grant는. 그런데 얘는 give랑은 뭐가 다르냐면 grant는 당연히 줘야 하는 걸 주는 거야. 당연히 줘야 하는 걸 주는 거야. 그래서 granted라고 해석이 되면은 얘는 뭔가를 받는 거죠. 뭔가를 받는 거. 근데 내가 받아야 할 걸 당연히 받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냐? 뭐뭐를
당연하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뭐를 당연하게 여기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다. 당연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야.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성호야,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위에 나오는 make, find, consider 세 개 말고도 이런 것도 쓰인다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얘는 되게 중요해요. 되게. 그래서 요거 잘 써놓고 과목적어, 진목적어 해서 같이 연습을 해 봅시다. 누구냐? 65번 유빈이. 로사는 명확히했다. 우리의 기쁨이 그냥으로 중요하다. 네. 로사는, 자 여기를 그것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명확하게 했다. 알겠어? 명확하게 했다. 여기도 뭐예요? 과목적어, 진목적어죠? 로사는 명확하게 했다. 뭐를? 우리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그녀에게도 또한, 에조엘은 또한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또한. 우리의 행복이 그녀에게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알겠죠? 그러니까 그녀의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 또한 그녀에게 되게 중요해 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분명하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make it 어쩌고. 다음. 자, 66번 별표 한번 쳐볼게요. 66번 별표. 66번 별표. 자, 일단은 먼저 구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요거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그렇죠.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라는 뜻이죠. 일단 이게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를. 자, 얘는 선생님이 저번에 그 what이랑 또 뭐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는 경우는 뒤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서 해석을 잘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뭐냐면 이 형용사가 대부분 형용사나 부사가 얘가 더 비교급에 나오는 형용사나 부사는 뒤에 있던 놈이 앞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뒤에 있던 놈이. 근데 부사는 괜찮아. 왜? 부사는 어차피 뒤에 있던 게 앞으로 튀어나와도 그렇게 헷갈리지가 않아요. 부사는요. 그죠? 근데 형용사는 보어로 사용이 되던 게 튀어나오니까 뭔가가 이상해 보이는 문장이 생길 수 있어. 그게 66번 같은 경우죠. 보여요? 혹시? 뭐가 이상한지? 보세요. 이거 뭐야? Find it to fill. 되게 이상해 보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 뭔데? Find it 형용사 to가 과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란 걸 알죠? 형용사 어디 갔어요? it하고 to 사이에 있는 형용사 어디 갔어? 그게 앞으로 튀어나간 거지. 어떻게? 여기 있던 애가 원래 find it easy to 였는데 얘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간 거야. 알겠어? find it easy to 였는데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것도 what이나 how 형용사 같이 더비급급 문장도 뒤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을 확률이 크다 보니 뒤에 무언가가 비어있는 걸 잘 찾고 해석을 해야 된다. 알겠죠? 나중에, 정말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게 되는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이건 안 적어도 돼요. 뭐 더 비교급 해서 더 비교급 조동사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The more likely it to 이렇게 나와요. The more likely it to, it is to, it to가 아니라 The more likely it is to 뭐 이렇게 씁니다. 얘도 뭐예요? 이 likely라는 형용사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튀어나온 거거든. It is likely to 혹시 뭔지 알아요? It is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야.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주어 동사가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해석을 잘 못하면 큰일 나겠지. 그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뒤에서 튀어나간 형태의 이 더비교급 문장을 우리가 되게 주의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66번 해석해 볼까요? 성우? 많은 단서를 쓸수록 그렇게 특징을 채우기 쉬워져요. 자, 더 많은 단서를 우리가 해결할수록 더 쉬워졌대. 우리가 뭐뭐 하는 것이. 맞아. 투부정사 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걸 발견했대. 알겠어요? 투부정사 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얘가 가목적어, 진목적어겠지. 그래서 뭐 빠져있는 특징들을 채우는 것이 더 쉽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즉 알아차린 거죠. 맞아요? 알아차린 거예요. find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쓸 때 찾다 보다는 알아차리다 라고 해주시면 좋아요. 알아차리다. 알겠죠? 그래서 빠져있는 특징을 찾는 것이 그러니까 빠져있는 특징들을 채우는 것이 더 쉽다라는 걸 알아차린다. 알겠습니까? 67번 해볼까요? 민석? 잘했어. 잘했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 배운 걸 이제 써먹읍시다. 우리가 배운 걸. 아직 그거를 배우기 전에는 consider이 고려하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죠, 방금. 뭔데? consider it 형용사 to. 가목적어, 진목적어겠구나. 이러면 consider는 뭐예요? 여기다예요, 여기다. 고려하다가 아니라 여기다라고 합니다. 여기다. 알겠어? 그러면 많은 아프리카 언어 사용자들은 여길 것이다. 터무니없다고. 맞아? absurd, 터무니없는, 뭐 불합리한 이런 얘기예요. 터무니없다고 여길 거래. 뭐를?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마치 사촌이라는 단어죠. cousin, 사촌이라는 단어를 to describe both male and female relatives. 남성과 여성 친척 모두를 설명하기 위해서 cousin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사용하는 게 터무니없다고 여길 거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이모가 있고 고모가 있고 뭐 외숙모가 있고 외삼촌, 뭐 큰아버지, 뭐 작은아버지 막 이렇게 많잖아 우리는. 근데 걔네들은 다 그냥 cousin이죠. 그죠? 그냥 cousin.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라고 여길 거래요. 이해됐어요? consider it 투부정사, find it 투부정사, consider it 형용사 투부정사, find it 형용사 투부정사, make it 형용사 투부정사. 요런 형태의 구문을 이렇게 자주 쓰이는 패턴이니까 그 패턴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 패턴을 잘 잡아내기 위해서. 그 패턴을 모르면 정말 해석이 안 되거든. 자, 이제 조금 쉬워집니다. 68번. 자, 여기는 쉬우니까 내가 할 거야. 자, 여성은 배웠대. learn이라는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그러니까 읽고 쓰는 걸 배웠대요. 그녀 스스로. 어렵지 않고요. 그죠? 자, 69번 나왔다. 해볼래? 상혁아. 대회에 승자를 발표하게 되어 좋은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여기도 뭐예요? consider it. 여기는 이제 형용사 대신에 명사가 나온 거지. consider it 명사 투부정사. 여기도 뭐야? 가목적어, 진목적어인 거죠. great honor, 큰 영광이라고 여긴대. 뭐를?
발표하게 된 것을, 그 대회의 우승자를 발표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해볼 수 있고요. 자, 70번 서연이 해볼까? 뭐를? 것이 무엇인지. 맞아요. 자, 여기도 보시면 원래 이런 문장이에요. 자, know라는 동사가 있고요. that 하고 주어 동사가 나온 거예요. 여기는 what이네. 아무튼 that이나 that, what이나 뭐 이렇게 나오고 이제 뒤에 전명구가 이렇게 나온 거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여러분 이것도 어때요? 헷갈리죠? 뭐가? 이 전명구가 이 대절 안에 속해 있는지, 맞아? 혹은 여기서 끝나는지, 이런 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뒤로 보내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런 문장이 생긴 거야. 뭔데? 기대하지 마. 너의 아이들이 아는 것을. 자, 아는 것을 하고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원래? 목적어가 나와야 돼. 그지? 근데 뭐가 나온 거야? 전명구가 하나 나온 거야. 바로 전명구가 하나 나왔고, 진짜 목적어는 여기 있죠. 진짜 목적어는 여기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동사, 부사, 목적어가 이렇게 생겨 먹은 거죠. 원래 동사, 목적어, 부사의 형태여야 되는데, 그지? 목적어가 긴 문장의 경우는 부사가 과연 그 문장에 속해 있는지, 혹은 그 앞에까지 잘 잘라줘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목적어를 뒤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아이들이 그들 스스로 아는 것을 기대하지 말으래. 뭐를? What is good for them? 무엇이 그들에게 좋은, 유용한지를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을 기다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겠지. 네가 가르쳐야지. 알겠어? 이런 얘기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와야 돼. 근데 갑자기 전치사 명사 구, 전명구가 나오면 걔네들은 목적어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과감하게 묻고 진짜 목적어 어딨지 찾는 거야. 이해됐어? 자, 71번 봅시다. 유빈이? 잘했어요. 자, 애나라는 9살짜리 소녀는, 이거 동격이죠? 동격. 애나라는 9살짜리 소녀는 끝마쳤대. 뭐를? 자, attending, finish라는 동사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그죠? 자, 근데 attend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attend는 참석하다라는 뜻이에요. 참석하다. attend라는 단어는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attendance라고 해요. attendance. 얘는 이제 명사로 참석이라는 뜻이죠. attendance. 그러니까 attend가 바로 뒤에 목적어가 오면 참석하다거든. 근데 attend to라는 게 있죠. attend to는요 집중하다 해요. attend to는 집중하다요. attend to는 알겠죠? attend to는 집중하다고 attend는 참석하다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는 이제 attention이라고 하죠. attention. 명사로 집중 이런 뜻이죠. 그래서 pay attention to 이러죠. draw attention to. 아무튼 attend가 to가 왔을 때 안 왔을 때 의미가 달라지니까요. 잘 해석을 해야겠죠. 여긴 지금 to가 없죠. 그냥
초등학교를 참석, 즉 다니던 것을 끝마쳤다. 이런 얘기지. 언제까지? till이란 것은 until이랑 똑같은 거죠. until. 뭐까지 4학년까지 다녔대. 작은 마을에서 다녔대. 이런 얘기겠지. 4학년까지 다녔고 작은 마을에서 다녔고. 그죠? 4학년까지 작은 마을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그것을 끝마친 거죠. 이해됐나요? 뭐 작은 마을이 아니라 이제 큰 마을로 넘어가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72번 합시다. 뭐지? 성우? 고양이가 우리처럼 꿈꾸는지는 모른다. 모른다 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하자. 불가능하다. 아는 것이 가조진전에 아는 것이 불가능해. 자, 원래 이 알다라는 동사 다시 말하지만 뒤에 목적어 바로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뭐가 나왔어 또? 확실하게라는 부사가 먼저 나왔고 그 뒤에 뭐뭐인지 아닌지가 나왔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확실하게 아는 건 불가능해. 뭐를? 고양이가 꿈을 꾸는지 마치 우리가 뭐 하는 것처럼 do에 밑줄 치고요. 얘는 dream이죠, dream. 마치 우리가 꿈을 꾸는 것처럼 꿈을 꾸는지 이런 얘기죠,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문법적 용어로 대동사라고 해요. 대동사. 대동사 do. 대명사가 뭐죠? 대명사가 뭘 대신해? 명사를 대신하죠? 그럼 대동사는 뭐겠어요? 동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앞에 나오는 dream이라는 동사가 한 번 더 쓰면 비효율적이잖아, 그지? 업자 비임이 앞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하는 동사 do로 바꾼 거예요. 수에 따라, 시제에 따라 do, does, did 셋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저건 이제 문법 문제로 많이 나와요. 문법 문제로. 저걸 이제 문법 문제로 만들면 이런 거죠. 어쩌고저쩌고 cats dream like we are를 쓸 거냐 do를 쓸 거냐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 하는 것처럼 고양이도 꿈을 꾼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근데 앞에 만약에 dream이라는 동사가 나오면 do인 거야, 그지? 근데 예를 들어 여기 뭐 cats are 뭐 cute가 나와. 우리가 귀여운 것처럼 큐트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지? 그러니까 앞에 비동사가 포함된 내용이 나오면 뒤에도 똑같이 비동사가 나와야 되고 앞에 일반 동사가 나오면 대동사 do를 사용해서 대신해 줘야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대동사 do까지. 자, 73번 합시다. 73번. 민서? 자, 멘토들은 우리에게 줬대요. 자, 다시 합니다. 멘토들은 주었다.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 the tools, 도구를. 자, 근데 명사, 동사 나오니까 뭐 해줘야겠어요? 묶어줘야겠죠? 그죠? 묶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묶을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지. 얘를 여기서 끊을 거니 여기까지 끊을 거니 이런 얘기겠죠. 이런 얘기. 맞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으면 돼요. 뭔 얘기냐면 to 부정사도 동사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동작을 나타내는 놈이란 말이야, 이 문장에서. 그러면 저 동작을 누가 하는지를 찾아봐. 뭔 얘기냐면
여기서 만약에 끝나.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를 준 거야. 뭐 하려고? Get closer to the words on the page. 그 페이지에 있는 그 단어 말들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근데 그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게 멘토야? 우리야? 우리가 다가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가 조금 더 맞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지워주고 저기까지 해주면 되겠죠. 그래야 to get이라는 놈의 의미상의 주어가 we가 되니까. 그지? 근데 만약에 use에서 끊었다면 to get이라는 놈의 의미상의 주어가 멘토가 돼버리죠. 멘토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 사용한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말들의 그 페이지에 있는. 알겠습니까? 뭐 사전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지? 말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그 말의 의미를 아는 거니까, 그지? 그냥 정말 사전을 갖다 줘도 되는 거고, 혹은 뭐 비유적인 말들이라면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영상이라든지 뭐 설명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줄 수 있겠죠. 알겠죠? 뭐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74번. 상혁이 할래요? 일단 잠자기 전에 부모님은 오락가가에게 하루는 써먹은 것이 무엇이냐고. 네. 자, 먼저 하나 잡아보면 우드가 이런 뜻이 있죠. used to랑 똑같은 뜻이 있죠.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맞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what my success of the day was 과거잖아, 그지? 과거. 그지? 과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would를 그냥 과거의 습관 정도로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우리 부모님은 묻곤 하셨다. 나에게. 이런 얘기지. 뭘 물어본 거야? 자, 나에게 물어본 거야. 뭐를? 자, what my success of day was 하고 이 was 뒤에가 없네요. was 뒤에가. 그죠? 그러면은 what이라는 놈이 저 was 뒤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그 날에 나의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맞아요? 그 날에 나의 성공이 무엇인지. 무슨 말이죠? 그 날에 나의 성공이 무엇인지. 내가 그날 뭘 해낸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너가 잘 해냈다고 생각하는 게 뭐야.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렇게. 여기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 하나 잡아볼게요. success라는 단어가 있죠. 성공이라는 단어죠. 성공. 이 success의 동사 형태는 succeed예요. succeed. succeed가 1번 성공하다죠. 근데 이 succeed가 어떤 그 조합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얘는 이래요. 자, su가요. 아래라는 뜻이에요. 아래. below. 아래라는 뜻이고요. seed가 go라는 뜻이에요. go. 그러니까 succeed는 아래로 가다라는 뜻이야. 아래로 가다. succeed가 아래로 가다. 이해돼? 그러니까 이 단어들의 조합만 놓고 보면 원래 아래로 가다라는 뜻이에요. succeed는요. 근데 왜 아래로 가는 게 성공이냐?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마다 좀 말이 다른데 이 su가 또 위로라는 뜻도 있어. super 할 때 그 su가. 그래서 얘는 사실 위로 가다 해서 성공이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무언가의 나의 노력들이 계속 아래로 이렇게 하나하나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결실을 맺게 되는 약간 이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성공하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나오는 success라는 성공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success 성공.
그리고 successful이라고 해서 형용사로 성공적인이라고 하죠. successful 해서 성공적인이에요. 성공적인. 알겠죠? 그런데 succeed가 아래로 가다라는 그 자체의 의미로도 쓰여요. 무슨 말이냐면 아래로 가다라고 해서 succeed는 계승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계승하다. 오케이? succeed가 그래. succeed가. 대신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성공하다는 대부분 in과 함께 쓰여요. in.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는 거니까 succeed in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 계승하다라는 놈은 방향을 나타내야겠죠? 어디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대부분 to랑 많이 쓰여요. to랑. 그래서 succeed to 하면은 뭐뭐 쪽으로 계승하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in이랑 함께 나올 때는 성공하다고 to랑 같이 나오면 계승하다가 되는 거야. 계승하다가. 근데 이걸 왜 구별을 해야 되냐면 명사의 형태가 달라요. 명사의 형태가. 자, 계승하다의 명사 형태는 succession이라고 해요. succession. 이게 명사로 계승이란 뜻이야. 계승. succession. 알겠어? 이게 계승이란 뜻이고, 이 계승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무언가가 연속된다라는 말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succession이라는 단어가 계승 그리고 연속이란 뜻입니다. 계승, 연속. 알겠어? succession.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형용사가 되게 중요한데, successive라고 해요. successive. 그래서 얘가 형용사로 연속적인이란 뜻이에요. 연속적인. 알겠죠? successive, 연속적인.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succeed를 성공하다라는 뜻으로만 알게 되면 이 successive도 뭔가 성공과 관련된 의미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크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successive가 연속적인이다라고 알아놔야 해석할 때 무리가 없겠죠. 그죠? successive, 연속적인. 그래서 뜻이 여러 개가 있는 단어들은 특히 그 단어들의 파생 형태, 명사형, 뭐 형용사형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는 게 좋아요. 같이. 알겠죠? 뜻이 여러 개가 있으면. 아까 쌤이 attend라는 동사의 뜻도 여러 개가 있어서 attendance일 때는 출석이었고 attention일 때는 집중이었잖아. 그지? 그렇게 의미가 다른 동사들은 그 동사들의 파생 형태까지 같이 알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success는 성공이고 succession은 계승 연속. successful 성공적인, successive 연속적인. 알겠습니까? succeed라는 단어의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다시 나의 하루에 성공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보곤 하셨다. 그래서 그날 하루 중 뭐를 잘했니? 뭐가 성공했고 아니면 뭐는 또 잘 안 됐니? 하루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줬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75번이네요. 누구 차례지? 상혁이 했지. 서윤이? 못했어요? 유빈이? 모든 곳에 사람들을 하나 한기로 부르며 그들의 자신과 가족을 거기에 단계 이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단계 이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사람들이야 어디에서나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서나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있던 뭐 상관없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디서나 사람들은 강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대요. 강한 동기부여. 욕구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동기부여라는 것은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죠. 어디서나 사람들은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욕구? to avoid가 수식하네. 자, 어떤 욕구냐면, 자, 뭐뭐 하는 것을 피하는 거죠. avoid라는 동사는 ing를 목적으로 취하니까요.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피하는 거야. below, 밑으로. 자, 레벨은 그냥 수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수준. 어떤 수준 밑으로 떨어지는 걸 피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대요. 알겠죠? 그럼 어떤 수준인데? 자, that will feed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그들 스스로와 그들의 가족을, 자, feed는 먹이를 주다라는 뜻이죠. 먹이를 주다. 그러니까 나의 가족에게 먹이를 준다라는 얘기는 인간으로 따지면 먹여 살린다라는 얘기죠. 먹여 살리다. feed는 그냥 먹여 살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먹여 살리다.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수준, 그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먹고 살 정도는 살아야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어디서든 뭐 사회나 문화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적어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목적어. 특히나 목적어는 그런 경우를 좀 조심하면 돼요. 사실 다른 경우는 괜찮은데 목적어가 원래 동사 뒤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그지? 근데 그 동사 뒤에 있던 목적어가 뒤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혹은 전명구가 원래 목적어 뒤에 와야 되는데 그 헷갈림 때문에 전명구가 앞으로 오게 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동사, 전명구, 목적어 긴 거,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좀 조심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목적어 같은 경우는 그래요. 목적어는 많이 어렵진 않죠. 목적어는.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서는 이제 목적어가 제일 그나마 좀 수월하지. 목적어가. 우리가 지난 주어랑 서술어 이야기할 때는 되게 그 문장 자체가 좀 어려웠던 문장들도 있었고, 해석을 해놨는데도 막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 막 그 정도의 문장들도 있었잖아, 그지? 근데 오늘 해봐서 알겠지만 목적어는 그렇게 막 어렵진 않죠, 그죠? 그냥 단어랑 그 구문만 잘 되면은 해석에 큰 무리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 보어는 조금 까다로울 거예요. 보어는 보어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거 정리만 하고 오늘 끝낼게요. 자, 보어라는 것은 크게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가 존재하죠.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 그래서 이제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를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항상 이거를 하는 거야. 자, 어떤 동사 뒤에 주격 보어가 오는지, 어떤 동사 뒤에 주격 보어가 오는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자주 나오는 단어가 몇 개냐? 한 20개 안 돼. 20개 정도가 안 되는 한 15개 정도? 15개, 20개? 이 정도의 단어들이 뒤에 주격 보어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좀 잘 외워줘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저번에 우리 주어랑 서술어 할 때 했던 prove라든 동사라든가 turn out이라는 동사, 이런 것들이 주격 보어를 갖는 대표적인 동사거든요. 뭐뭐임이 드러나다, 뭐뭐라고 밝혀지다. 그러니까 이 뜻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지. 왜? prove는 그냥 증명하다가 돼버리고, 그지? turn out은 뭐 도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뒤에 주격 보어가 오는 거를 우리가 잘 확인을 해서, 아, 저 동사가 오면 뒤에 형용사가 오는지부터 확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동사들의 종류가 뭐가 있냐? 자, 먼저 비동사 stay, keep, remain, seem, appear, prove, turn out, 요런 애들이 있어요. be, stay, keep, remain, seem, appear, prove, turn out. 이런 동사들 뒤에 형용사가 나온다. 그럼 얘네는 주격 보어로 쓰인 거예요. 주격 보어로.
알겠죠? 또 become, get, grow, turn 요런 애들 뒤에도 형용사가 오면 주격 보어로 사용이 됩니다. 주격 보어로.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look, sound, smell, feel, taste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12에 17개다. 17개. 20개 안 되죠? 자, 얘네 맨 마지막에 쓴 애들은 감각동사라고 하죠. 우리가 감각동사. 뭐처럼 보이다, 들리다, 느껴지다, 냄새나다, 맛이 나다. 감각동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동사들 뒤에는 보어가 와요. 보어가. 알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 보어들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쌤이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이런 동사 뒤에 온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는 거예요. 먼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죠? 어떤 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어가 오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여기는 사실 동사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쓸 수가 없어. 동사가 너무 많고 심지어 그 동사라고 생각이 안 됐는데도 명사 투부정사가 나와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격 보어를 갖는 동사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 많고요. 너무 많고요. 대신에 여기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를 다음 시간에 쌤이 같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주격 보어 문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이 목적격 보어 문장 역시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해석을 쭉 하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보어라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형식으로 따지면 이제 2형식 문장과 5형식 문장이잖아요. 그죠? 이 2형식 문장, 5형식 문장이 이 문장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장들에 속해서 여러분들 이제 내일 해석을 해올 때, 내일이 아니지, 모레 해석을 해 오실 때 아마 조금 헷갈리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네, 아무튼 그렇게 한번 해오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역시나 100번까지 해석 한번 잘 해와보시고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덩어리 묶는 거 있죠? 덩어리 묶는 거, 청킹이라고 하는 그 덩어리 묶는 걸 잘 한번 연습을 해보면서 해석을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습니다.